안녕하십니까, 서성록국어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문장의 짜임에서 아는 문장을 이어서 이어진 문장을 할 건데요. 근데 이게 또 갑자기 끊어서 영상을 보면 지금까지 무슨 소리를 했나, 내가 공부한 건 무엇인가 좀 헷갈릴 수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앞 시간에 배운 거를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문장의 짜임은 문장의 종류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세상은 이원화시키는 게 좋다고 했죠. 그래서 혼문장과 겹문장으로 이원화를 했고요. 겹문장은 이렇게 아는 문장과 이어진 문장으로 이원화시켰습니다. 혼문장은 주어와 서술어가 하나만 있는 거고, 이럴 때 이렇게 빨간이나 탄스럽게 조심하라고 했죠. 이런 거는 원래는 빨갛다와 탐스럽다라고 해서 서술어의 역할을 했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얘는 서술어가 지금 3개 있고 주어가 겹쳐서 3개가 있는 겁니다. 이런 건 겹문장이고, 이렇게 관형사나 부사로 태어난 것들은 변신을 못하는 친구들이니까 이런 게 바로 혼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아는 문장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처럼 A가 B를 껴안고 있는 그런 형태의 문장이고, 이어진 문장은 앞과 뒤가 이렇게 손잡고 있는 모양처럼 이어져 있는 거라고 했고요. 아는 문장은 이렇게 5가지 종류가 있고, 이어진 문장은 2종류가 있는데, 앞 시간에 5개를 했고, 오늘 이 시간은 종속적으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앞에 녹화를 다 해놨기 때문에 복잡하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영상 30분 정도밖에 안 되니까 꼭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어진 문장 그러면 다시 한번 A라는 앞에 있는 절과 B라는 뒤에 있는 절이 이렇게 손잡고 연결어미를 통해서 이 빗금친 부분이 연결어미라고 합니다. 이 연결어미를 통해서 이어져 있는 그런 문장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결론은 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앞절, 뒷절이 이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괜찮죠? 이어진 한 문장, 마침표가 찍혀 있는.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대등하게, 파란색으로 했었군요. 좀 길어가지고,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이렇게 써주면 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그럼 말 그대로 얘는 대등, 앞과 뒤가 대등한 거고요. 얘는 난 누군가에게 종속되어 있다. 지금 여러분들은 부모님에게 웬만하면 이제 종속이 돼 있죠. 혼자 사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종속은 하나가 한쪽에 종속이 돼 있다는 거고, 대등은 빙이라는 뜻입니다. 둘이 만만치 않은 두 친구가 만난 거죠. 그래서 뭐 쉬운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은 기본적으로 3개만 알면 돼요. 여기다가 대괄호를 써주고 나열, 대조, 선택. 그럼 쉽죠? 요거 3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으로 공부하는 게 훨씬 좋다. 그러니까 이원화 시켜서 이원화 중에 좀 더 깔끔한 쪽으로 공부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나머지 다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하지만 이어진 문장이 뭔지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어진 문장의 개념 여기 있죠. 앞과 뒤가 이어졌다. 그 중에서 앞과 뒤가 대등하다. 대등한 게 무엇이냐? 나열이 열거한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과일은 딸기, 사과, 배처럼 딸기, 사과, 배처럼 대등한 것들을 나열한 게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고, 대조는 너는 딸기를 좋아하겠지만 나는 딸기를 싫어한다처럼 의미적으로 이렇게 대조가 된 거고요. 그리고 선택은 너는 딸기를 먹든지 또는 딸기를 먹든가 아니면 사과를 먹든가 해라처럼 선택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문을 들어보면 너무 깔끔하게 또 정리가 되니까 예문 한번 써볼게요. 예를 들어 낱말은 낮에 하는 말은 새가 듣고 밤에 하는 말은 쥐가 듣는다. 말 조심하라는 얘기죠. 딱 봐도 여기 이제 주어 낱말을 새가 듣는 거죠. 새가 낱말을 이게 이제 목적어입니다. 미안합니다. 목적어. 선생님도 이렇게 가끔씩 흥분할 때가 있습니다. 요게 주어. 요게 이제 뭐뭐를 듣는다는 거니까 이게 서술어가 되겠죠. 일종의 도치를 썼네요. 새가 낱말을 듣고 이렇게 되는 거죠.
반말은 똑같습니다. 메커니즘이. 그래서 얘랑 내가 메커니즘이란 단어 왜 이렇게 많이 쓰지? 국어를 가르치고 있으면서 체제, 체계가 똑같아요. 서술어. 자, 이렇게 주어, 서술어, 주어, 서술어. 이렇게 주어나 서술어가 두 개 이상 있으면 그렇습니다. 뭐죠? 견문장입니다. 이 견문장 중에서 딱 봐도 느낌상 여기다 쉼표 한번 매겨보면 이렇게 앞과 뒤가 연결되어 있는 느낌이 나죠. 이런 게 바로 이어진 문장이고, 이럴 때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이런 거 보세요. 고. 이렇게 연결어미, 이 파란색 부분. 이 부분에 파란색 부분에 연결어미 바로 저런 거예요. 뭐뭐하고, 뭐뭐하며. 그래서 한번 써볼까요? 나열은 뭐뭐하고, 뭐뭐하며. 이렇게. 이렇게 고며, 낱말은 새가 들으며. 이때 면은 이런 게 이제 붙을 때가 있고 안 붙을 때가 있겠죠. 이 형태로.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조 한번 써볼게요. 일부러 똑같은 걸 쓰겠습니다. 낱말은 새가 듣지만, 반말은 쥐가 듣는다. 낮이나 밤이나 말 조심해라. 막 이런 뜻인데. 여기 보면 요에는 연결어미가 지만이에요. 지만. 그럼 요 지만은 언제 쓰는 것이냐? 앞 문장과 앞절과 뒷절이 대조될 때 쓰는 거거든요. 이런 게 또 대조가 뭐가 있냐면 지만, 은하, 나가 있어요. 나. 너는 밥을 먹으나 나는 라면을 먹는다처럼 이렇게 대조할 때 가만히 보세요. 요 위랑 아래가 의미적으로는 비슷하죠. 무조건 얘는 열거고 얘는 대조이긴 하지만 의미적으로 본다면 야, 낱말은 새가 듣지만 반말은 쥐가 들어 이렇게 좀 비슷해 보이지만 대조적인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뒤쪽이 좀 더 강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낱말은 새가 듣지만 반말은 그래도 쥐가 들어줘. 야, 밤에는 누가 듣냐? 했을 때 낱말은 새가 듣지만 반말은 쥐가 그래서 뒤쪽이 강조가 좀 되게 우리나라 말은 이제 좀 서술어로 갈수록 강조가 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강조 굳이 뭐 됩니다. 이걸 강조하고 싶어서 쓰기도 하지만 보통은 이제 강조할 때 뒤쪽으로 당겨 놓죠. 그럴 때 만약에 낮에 하는 말이 중요하다면 반말은 쥐가 듣지만 낱말은 새가 들어 뭐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런 게 이제 대조였습니다. 세 번째 선택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낱말은 새가 듣든지 뭐 이거 좀 문장이 좀 애매해 가지고 너는 여행을 부산에 가든가 또는 가든지 제주도에 가거라. 아우 좋네요. 물론 이제 여행이란 단어를 뺐는데 너는 이번 여행에 부산에 가든지 아니면 제주도에 가든지 하거나 했을 때 이런 든지 이런 것도 어입니다. 어간 뒤에 붙어 있으니까요. 요게 어간이잖아요. 듣다 가다. 이런 어간에 붙어 있는 건 무조건 어미가 어간어미 기억나죠? 그래서 선택할 때는 또 여기 보면 든지나 거나가 있겠습니다. 은하랑 거나랑 좀 다르죠. 자, 아무튼 이렇게 세 가지 예문을 보니까 이어진 느낌이 뭔지는 좀 알겠죠. 뭔가 뭉탱이 앞뒤가 뭔가 이제 따로 충분히 분리될 수 있고 또 하나는 팁이에요. 팁.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은 앞과 뒤를 이렇게 교체를 해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너는 제주도에 가든지 부산에 가거라. 반말은 새가 듣지만 낱말은 새가 듣는다. 쥐가 듣지만 새가 듣는다. 이런 식으로 앞뒤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괜찮죠? 그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앞과 뒤를 바꿨을 때 좀 의미나 맥락이 좀 이상해지는 이렇게 구분을 하셔도 충분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아까도 이제 예고편에서 말씀드렸듯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굉장히 복잡하고 많아요. 그래서 공부를 좀 쉽게 하고 싶은 친구들은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요 세 개만 빡 외우고 나머지 이어지긴 이어졌는데 대등한 게 아니면 다 종속적으로 이어진 겁니다. 이거 센스 있게 공부하는 겁니다. 예? 자, 여기 보면 원인, 조건,
조건, 원인 조건, 양보, 상향. 됐죠? 그 다음에 의도. 좁네요. 의도. 선후. 자, 이런 게 있고요. 동시는 좀 논란이 많지만 그래도 그 선생님이 내신 대비할 때 동시가 종속으로 되어 있다고 하므로 이 문법이라는 게 또 시간이 지나거나 또 관점이 다르면 다르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교 문법에서 동시는 좀 명확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선생님이 기억상 선생님도 이제 학자는 아니므로 이 기억상 동시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에 담기고 나를 대조 선택은 대등이고 저 위에 거 세 개 아니면 아래 거라고 봐도 무방하고요. 혹시라도 이게 충돌이 되면 논란이 있다 그러면 이제 융통성 있게 공부해 주시고 너무 화가 난다 너는 왜 그따위를 가르치나 하면은 댓글에 공격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자, 토론을 하자 이거죠. 토론도 일종의 공격이니까.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씩. 얘는 좀 복잡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나눠보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를 해야 되니까 좀 작게 적읍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오케이. 자, 일단 원인은 그냥 주어는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뭐 다 내가를 넣으세요. 넘어져서 살짝 올려줘야 되겠군요. 살짝 올려줘. 자, 아이가 넘어져서 피가 난다. 아, 아프겠다. 그죠? 자, 이런 거 이제 이거 저 어서 여기에는 이제 어서가 들어간 겁니다. 어서 넘어져서 피가 난다. 물론 서는 빼도 돼요. 넘어져 피가 난다. 서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괜찮죠? 이게 앞과 뒤가 뭔가 끈끈하게 종속되어 있는 느낌 살아 있나요? 자, 그다음에 조건입니다. 조건. 조건은 비가 오면 내일 비가 오면 나는은 빼겠습니다. 소풍을 가지 않겠다. 난 비가 너무 싫어서 오히려 소풍 갔다가 어? 더 기분이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여기에는 이제 면 같은 게 있겠죠. 요거는 그냥 바로 위에 덧칠 하겠습니다. 형태에서 분리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조건이죠. 조건이 이제 좀 가정하고 같이 다니죠. 조건 가정. 만약 비가 온다면 조건이나 가정.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어려워요. 양보. 양보라는 단어를 그냥 들어보면 남에게 양보한다라고 하는데 이제 이분도나 뭐 영어에서 좀 많이 배웠죠. 일종의 개념상 조건과 반대라고 봅니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비가 와도 오더라도 또는 와도 상관없어요. 소풍을 가겠다. 어떻습니까? 이 양보라는 게 그냥 단어만 봤을 때는 나 너한테 양보할게 그런 걸로 보이지만 조건과 반대라고 생각하니까 좀 쉬워졌죠. 어, 더라도가 한 몸입니다. 신기하죠? 더라도가 한 몸이고. 근데 꼭 더라도 안 해도 되고, 아도도 돼요. 와도, 아도, 와도. 그냥 더라도라는 말을 굳이 길게 안 써도 비가 와도 비록이란 단어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비록 뭐뭐일지라도. 그럼 이거 영어 공부할 때 좀 많이 외웠던 것 같은데 이게 바로 양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황이에요, 상황. 또 이 상황에 밥이 넘어가냐 할 때 그런 말 들어봤죠? 상황은 영화를 보는데 무조건 주어는 나겠죠. 영화를 보는데 누가 누군가가 떠들었다. 아 진짜 싫죠 이거. 뒤에서 발차고 막 태권도장을 가던가 발차고 팝콘 막 먹는 소리가 지구 바깥에까지 들릴 것 같 막 흘리고 매너를 좀 지켜야죠. 여기 는데 여기 는데가 한 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뭐뭐 하는데 바로 있는데 누구지 코미디언? 아무튼 이런 게 이제 상황이에요. 영화를 보는데 선생님도 이제 이 영상 강의 찍으면서 처음에는 막 얼어붙었는데 조금씩 헛소리도 나오고 여러분들 집중 올려줄 만한 어떤 액션이나 제스처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뒤로 갈수록 좀 최대한 재밌게 찍어보려고 노력 좀 하겠습니다. 얼마나 이제 문법이 힘듭니까? 의도. 의도는 밥을 먹으려고, 밥을 먹으려고, 뭐뭐 하려고 식당에 갔다. 이게 려고. 자, 근데 이런 연결어미는 뭐 좀 내가 잘 모른다 하면은 살짝 외워주는 게 좋겠지만 우리는 이미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현실에서 외국인들 빼고는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외우지 않아도 되지 않나 싶은데 조금 이제 버벅대는 친구들은 이 파란색 중심으로 좀 외워주고 융통성을 좀 다른 거 먹으려 고도 있지만 먹으려 밥을 먹으려만 좀 먹으려도 있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좀 많네요. 선후가 있으면 선후.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선후가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에 나열하고 좀 비슷해 보이거든요. 청소를 하고 공부를 했다. 이 경우에는 지금 이 파란색으로 여기 고하고 형광펜까지 한번 쳐보겠습니다. 요 고하고 좀 겹치겠죠? 근데 선후는 청소를 먼저 하고 나서 공부를 하는 거죠. 앞선자 뒤후자니까. 근데 저 위에도 물론 낮이 있고 밤이 있지만 뒤집어도 그런 의미로 사용한 게 아니라 대등한 의미적으로 사용한 거니까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 하고 이제 단순히 열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선후가 되는 거죠. 선후. 먼저 하고 나중에 하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선우를 뒤집어 보세요. 선우를 뒤집어 보면은 뭔가 뜻이 가버립니다. 공부를 하고 청소를 한 건 청소하고 공부한 거랑 완전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선 항상 앞뒤를 바꿔보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좀 헷갈릴 거예요. 그러나 조금 공부를 하다 보면 앞뒤를 바꿔보는 요령도 생기고 괜찮을 겁니다. 동시 보면 좀 어려워요. 음악을 들으며 청소를 했다. 딱 봐도 요거는 이제 음여죠, 음여. 뭐뭐 하며, 뭐뭐며도 있어요. 하며. 의는 항상 이 형태로서 밑받침이 있을 때만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때요, 요거는? 청소를 하며 음악을 들었다 괜찮죠? 그 앞뒤를 바꾸는 게 가능하단 말이야. 그러나 얘는 단순한 열거가 아니라 동시에 일어난 일로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라고 일단 1차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어때요? 여기 보면 앞뒤 바꾸는 걸로 어느 정도는 거의 90% 이상 해결이 되죠. 동시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선후 말 이런 거 조금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식당에 가려고 밥을 먹진 않죠. 누가 떠드는데 영화를 봤다. 이것도 약간 좀 헷갈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황과 선후 동시는 무조건 앞뒤 바꾸면 해결되는 건 아니니까 센스 있게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참고로 와랑 과로 이어진 문장이 있다. 와과로 이어진 문장. 요거 말이죠. 나와 그는 남자다 이렇게 했을 때 요 서술어가 사실은 한 자리 서술어예요. 주어만 있으면 되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앞에서 배웠고요. 한 자리 서술어입니다. 앞에 가서 봅시다. 주어만 필요한 친구란 말이에요. 필수 부사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얘는 그는 남자다, 나는 남자다를 이 와가 문장 두 개를 연결해 준 거였어요. 그런데 나와 그녀는 싸웠다. 이렇게 싸우려면 요건 두 자리 서술어로서 배웠습니다. 다 두 자리로서 필수 부사어가 이렇게 필요합니다. 누구와 싸웠는지가 필요하죠. 이렇게 서술어의 형태를 통해서 이어진 문장인지 아니면은 그냥 혼 문장이며 부사격 조사를 사용했는지 이 두 개를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술어를 봤을 때 얘는 이제 주어만 필요하고 혹시 이제 뭐 목적어가 있는 경우도 있어. 나는 그를 좋아한다. 나는 그녀를 좋아한다. 그녀는 나를 좋아한다. 이렇게 했을 때 뭐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목적어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나는 빵을 먹는다. 그녀는 빵을 먹는다. 요 경우도 두 자리 서술어긴 한데 꼭 서술어 자릿수로 보라는 건 아닙니다. 목적어가 이렇게 뭐 있죠. 타동사죠. 두 자리인데 이 먹는다는 혼자 할 수 있는 행위죠. 혼자서 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요때 이 두 문장을 합한 나와 그녀는 빵을
먹는다 같은 경우 혼자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요때 이 와는 부사격 조사로 이렇게 와과로 이어진 문장은 아니고 선생님이 지금 형광펜 친 요 친구가 바로 와과로 이어진 문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어진 문장 짧게 배워봤는데요. 저번 시간에 좀 길게 돼가지고 이번 시간에 아주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필기 뭐 너무 빠르다 싶은 친구들은 멈춰놓고 당연히 필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좀 확대를 했다가 방송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작아서 또 안 보이는 친구가 있을까봐 확대를 하고 됐죠? 확대해드리고 멈췄다 쓰면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확대. 그러니까 결국은 얘만 와과로 이어진 문장이에요. 이 친구만. 괜찮죠? 아주 고생하셨습니다. 문법이 힘든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문제로 채워나가야 됩니다. 이제 배우는 것만 가지고 나 배웠으니까 끝 하고 이제 내신 대비나 공무원 시험이나 우리 수능 모의고사가 바로 잘 풀리는 건 아니에요. 얘는 기초일 뿐이고 선생님이 주는 문제를 잘 풀어야 됩니다. 만약에 문제를 소실했거나 문제가 또 외부 학생들이 문제가 없는 친구들은 메일이나 메시지로 줄 테니까 꼭 댓글이나 이런 거를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